안녕하세요. 행복한 3월 유튜브 행삼튜브 진행 맡은 송아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3월의 컨설턴트 허선행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8년도 중앙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서요. 우리 허선행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전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시기적으로는 4월 말에 해당하는 전형 계획안이 4월 말에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나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 개요는 나왔는데 조금 더 상세한 안내를 중앙대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4월 말에 각 대학별로 이 계획안이 나오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도 뭐가 나오던데 어떤 차이죠? 네, 5월 달에는 모집 요강이 나오고요. 이제 모집 요강은 구속력이 있는 이제 대학별 그 모집 요강의 바탕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거고요. 계획안은 이제 대학이 그 계획안대로 구체적인 확정하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중앙대 거를 전체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떤가요? 중앙대는 다원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원화? 2028로 이제 명칭이 되는 교육과정의 새로운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 어휘로 한 단어를 꼽는다면 전형별 세분화와 다원화, 정시도 좀 다원화 경향이 있고요. 그런 다원화 경향은 아무래도 수능의 이제 조금 체제적인 약화, 그러니까 수능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요? 학생들은 이제 강점과 약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전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구분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하고 이제 상의하고 자녀의 강점을 미리 전형별로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원화와 세분화. 그러면은 우리 수시 전형부터 한번 네네.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는 이제 그 교과 전형으로 내신을 위주로 한 정량적인 평가가 기본이긴 한데 정성적인 평가를 대학들이 강화하는 추세도 있고요. 또 학종은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고 보완적으로 면접이나 그 밖에 이제 다른 비율을 적용시켜서 대학의 자율권을 좀 넓히는 서류 전형의 중심이다라고 학종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성적 순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추천 전형에 이제 기준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량, 정성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두 개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그대로 정량은 양적인 측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생기부상의 숫자로 표시된 게 중심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생기부상의 성적, 등급, 이러한 배분 비율, 이런 걸로 이제 대학에서 기준을 삼아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고요. 정성은 정량과는 좀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정량과 정성의 어떤 교집합도 있고요. 생기부의 문서를 다양한 대학의 기준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물론 선발은 이제 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이 정량화의 결론을 도달하는 과정에서 문서상에 쓰여 있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선생님이 수업 과정에서 학생한테 느끼는 평가 또는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생기부에 대한 반영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대 교과 전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번에? 교과 전형은 일단 2027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비교과를 출결로 한정했어요. 그러니까 출결만. 예를 들어서 건대나 동국대는 30%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서류 심사를 포함시켰다면 중앙대는 순수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 그래서 교과 90 플러스 비교과를 출결로 한정해서 10%를 반영한다. 따라서 전형적인 정량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발표하기로는 정량에 대한 신뢰가 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상위권 학생을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른 대학들은 정성평가를 많이 추가시키는데 네. 그럼 중앙대는 오로지 정량평가만. 네. 그럼 출결은 어떤 식이죠?
출결은 이제 학교에서 2028 뭐 학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학교 모집 요강이나 이제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부모님들께서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은 우리 아이의 이제 출결 상황에서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이 마이너스냐, 대체적으로 학생이 출결 상황에 성실하게 미인정 없이. 네, 미인정이 없다면 뭐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이 있나요, 중앙대가? 네. 최저학력 기준은 3합 7로 3합이라는 건 이제 4개 영역에 3가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예. 그 중에 이제 7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을 동일한 등급으로 우리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잘 본 거 3개를 더해서 7 이내.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뭐 하나 과목을 좀 많이 못 봤어.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 과목을 배제할 거냐, 뭐 탐구도 이제 2028 경우에 하나로 대표되는 탐구형의 뭐 사회과학, 사회계열이나 네. 자연의 탐구, 과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서 학생한테 부담을 완화하려는 뭐 취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3개를 더해서 만약에 6등급이 나왔고 네네. 탐구를 되게 못 봐서 뭐 네네. 2개를 제외할 못 봐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필수 지정 과목은 없기 때문에요. 학생이 수능 이후에 자기 최적 충족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쓰고 싶은 학생들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20명으로 고교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는 있습니다. 문이과 다 합쳐서겠죠. 네, 맞습니다. 문이과 개념이 2028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정규에서 20명을 추천받아서 지역 균형이라는 이제 전형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종합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합 전형이 중앙대가 좀 많은 것 같던데. 어떤 제도든 이제 교육에서는 뭐 혁신에 해당하는 건 거의 없고요. 네. 이제 완충이 있습니다. 역시 2027 현재 고3 학생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8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그 단계를 보시면 2027에 성장형이 신설됐고요. 성장형이요. 예, 기존에 이제 융합형, 탐구형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2028도 이제 기본적으로 3개의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네. 예, 현재 탐구형이 면접이 있고요. 탐구가 면접이 있고. 네, 융합형은 면접이 없어요. 네.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신설하고 있는 물론 2028에 성장형을 이제 안내했는데 이게 2027학년도 전형에도 소개되어 있거든요. 아, 올해도 있는데 있습니다. 2028 때도 있다. 네. 그러니까 108명을 선발하는 이제 전형인데요. 성장형 인재를 왜 만들었냐? 네.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그러면 있고. 탐구형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합 전형인데 최저는 성장형이 중앙대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고대의 학업 우수형을 기준으로 어떤 벤치마킹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종합 전형인데 최저가 있으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쓰기가 좀 어려워질까요, 이게? 최저가 이제 진입장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약하다던가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청량형 인재보다는 내가 다른 이제 융합형 인재를 쓰겠다.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불리가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러면 면접이 있는 게 탐구형 인재와 성장형 인재. 예, 두 가지. 수능 최저가 있는 거는 성장형 인재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새롭게 선보인 이제 성장형 인재는 5배수예요. 어떤 게 5배수죠? 예, 1단계 선발의 비율이 5배수입니다. 10명 뽑으면은 처음에 50명 선발해서 면접 그렇죠. 보고. 네. 그리고 융합형과 탐구형은 3.5배수가 기준이에요. 3.5 배수 배수.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1단계 성장형이 서류 100에서 면접을 2단계에서 30%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이제 탐구형하고 같은 절차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그 학생의 최종 합격을 변별하는. 요번에 이제 발표한 학교의 대외적인 설명회를 보면 변별력에 방점을 이제 찍고 변별력이요? 있어요. 예. 우수한 학생을 우리는 이렇게 다원화된 전형으로 변별하겠다. 취지가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역시 성장형 인재에서 어떤 학생을 변별할 건가. 그 의도는 5배수의 충분한 그 지원 학생들을 바탕으로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저라는 수능의 장치를 통해서 변별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배수면은 꽤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이게 그 배수가 큰 전형이 있고 좀 작은 전형이 있는데 그 둘도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배수가 많으면 지원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접의 강점과 변화 폭이 많아서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등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대학 측에서 보면 그 범위 안에서 우수한 학생을 또 선발하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자들 안에서 우리에 맞는 적합한 이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가 결합된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전형은 어떤 게 있죠? 융합형입니다. 융합형. 네, 융합형 인재는 부모님들께서 일반고 중심의 전형이라고 오해를 네, 좀 하시긴 하는데요. 저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통계 자료는 그렇지는 않아요. 대학의 발표를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네. 융합형의 일반고는 83.0%가 네. 일반고 자공고에서 지원과 등록도 8.0%. 꽤 많네요, 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융합형을 통해서 이제 학종은 중앙대를 지원하는데 탐구형은 네. 외고 국제고 비율이 25.7%가 등록입니다. 등록이요. 네. 그리고 자사고 비중이 14.4%가 등록이에요. 일반고의 등록 기준으로 보면 47.84 학교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탐구형은 특목 자사고 위한 전형이야. 이런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을 유인하는 여러 가지 발표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탐구형과 융합형을 나누는 기준이 학교 유형이다, 고교 유형이다라는 오해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안 하시는 걸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앙대학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높은 대학교, 상위권 대학교인데 네. 면접 많이 어렵나요? 지금 이제 면접은 그 생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은 심층 면접으로 나누어지는 이제 재심은 면접이 있고 네. 서류 기반 면접이 있는데 중앙대 학종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교 생활 동안에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을 입학사정관이 검증하는 그런 네.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 고교 생활 과정에서 충분히 대비하면서 면접을 이제 최종 확정 받았을 때 보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질문을 하신다, 교수님께서. 네, 물론 이제 생기부 기반이기 때문에요.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 중심으로 면접 준비를 하면 네. 충분히 대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중앙대학교 종합전형은 총 3가지가 있고 네. 성장형은 올해 처음 생기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는 거. 네. 융합형은 최저가 없고 면접도 없나요? 영어편은 없습니다. 없고. 네. 그 면접이 아예 있는 학과도 있지 않나요? 네, 의학부는 의학부는 면접이 있습니다. 의학부 제외하고는 면접이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탐구형은 면접이 있다. 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탐구형입니다. 네. 그런데 탐구형의 비중은 진로 역량이 50%예요. 네, 그리고 학업 역량이 40%요.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10%라서 탐구형의 각각 요소별 비중이 다릅니다. 그러면 융합형은 학업 역량이 50%고 진로 네. 역량이 30%예요. 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 20%. 그러니까 반영의 요소를 좀 감안하시면서 내가 진로 역량이 심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탐구형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도 유리하겠습니다. 왠지 그 비율만 들으면 네네.
학업 역량이 높으면은 왠지 좀 그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느낌 나고 네네. 탐구가 높으니까 좀 특목 자사 친구들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현실화되어서 중앙대 입결로 반영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지원을 한다. 네. 그런데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말씀드린 학교의 어떤 그 선발 방침도 그렇고 이후에는 이런 벽이 생기부상의 특성으로 구별되지 고교 유형으로 구별되는 그런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종합전형 세 가지는 뭐 현역생과 N수생들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은 이제 재수생의 제한이 있는데 네. 종합전형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논술 요정 좀 여쭤볼게요. 중앙대는 논술을 2번 본다고 하던데요. 네네. 창의형 논술이라고 해서요. 네. 현역 고3한테만 자격을 주는 그런 논술 유형이 있는데요. 네. 시험은 수능 전입니다. 수능 전. 네. 그리고 이제 최저 기준은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선발 인원을 보니까 각 단과대별로 주요 과들만 있어요. 인기과들. 예, 인기과 위주로 있고 네. 또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한 4명에서 8명 사이에 뽑는데요. 경영학과는 이제 18명을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오, 많이 뽑네요, 경영은요. 네. 그러면은 고3이 쓸 수 있는 거는 창의형. 네, 중복 지원을 학교에서 허용하고 있어서요. 네. 고3 학생은 창의형도 쓸 수 있고 일반형도 중복 지원해서 논술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거 2개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네. 2개 한번 살짝 비교하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창의형은 고3 현역을 위한 이제 논술 전형이다. 현역을 위한 시기적으로는 수능 전에 본다. 수능 전. 네, 최저는 없다. 최저가 없군요. 네, 일반형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 유형하고 동일하고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최저가 있다. 네. 네, 따라서 N수생도 응시 가능하고 또 고3이라면 창의형과 함께 동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이제 시험을 보는 전형에 해당합니다. 창의형은 현역만 보니까 조금 쉬울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원 자격 제한은 경쟁률과도 관계가 있고요. 또 수준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의 합격자를 보면 네. 대학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30% 기준에 네. 40%까지도 선발되는 것이 보이거든요. 따라서 고3에 한정한 이유는 3학년 안에서 네. 조금 더 완화된 경쟁률로 자신의 논술 실력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논술 전형은 네. 추가 합격이 좀 많이 도나요, 이게? 잘 안 돌아요. 안 돌아요? 네, 논술 전형은 최저를 갖춘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진출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시하고 결합된 공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면서 이 대학이 내가 수능 점수로는 조금 부담이 된다. 네. 조금 상향 지원에 해당하는 학교를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추가 합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것도 이제 모집 단위별로는 서너 명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결과 보면 추가 1번을 못 받아서 떨어질 경우도 있고요. 예비원 1번이요? 네. 그래서 추가 합격은 논술에서는 정말 운의 요소가 작용하는 잘 안 돕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번호가 바로 앞에서 끊어지는 억울한 사례들이 좀 많아서 네. 좀 저도 안타까운 그런 이제 수험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현역 친구들이 중앙대 논술 보면 수능 전에 보잖아요. 네.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하면서 논술을 병행해야 되는데 혹시 뭐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평소에 이제 논술식의 공부를 조금 더 결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논술이 독해나 네. 뭐 수리적인 이제 영역이라면 본인이 이 공부를 할 때 기출 가능한 그런 기출 개념 가능한. 정리라든가 또 논술이 요구하는 요약 정리 또는 요약 정리. 제시문 간의 분석과 연결고리 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의 전개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운 거라서 본인이 이제 학교 생활 과정에서 논술식의 어떤 학습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훈련이다.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중앙대학교 논술 쓰는 학생들이 네. 일반고 기준 잡았을 때 네. 보통 내신액이 몇 등급 정도가 돼야 합격 가능성이 보일까요? 논술은 내신하고 결합해서 뭐 근거를 삼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의 평균은 뭐 3등급으로 네.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평균 등급에 불과하고 내가 논술 실력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고 네. 따라서 내신의 기준에서 논술을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앙대학교 정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올해 이제 2027 정시하고 2028하고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8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네. 중앙대에서 발표한 2028은 이원합니다. 수능 89, 출결 11. 출결 11. 네, 그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종 49, 그다음에 수능 51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9가 발표했다가 다시 번복했어요. 서류 49를 서류 33으로 30. 변경했기 때문에 33으로 이제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수능이 89%, 네. 한 가지는 수능이 67%.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출결만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정성평가가 다 들어가고.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보다 더 전문가스러운 그런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27에는요, 수능 90에 출결 10이에요. 출결 10. 네, 그리고 일원하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단일한 이제 수능 선발 체제를 유지하고, 네. 그 다음에 2028에는 수능을 이원화한다. 내년부터 네, 네. 이원화한다. 네. 그런데 출결 10이 출결 11로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1% 늘어났네요. 네. 저도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하긴 했는데 학종 49, 뭐 34 이런 이제 33, 네. 뭐 이런 이제 숫자 표현으로 출결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10에서 11로 이제 소폭 상승한 게 아니냐. 그래서 수능 89, 학종 49 이게 원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맞춰지잖아요. 4989. 네. 그런 이제 아마 언법상의 표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다시 이제 비율 변경이 33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숫자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33으로 정성평가가 줄어들면은 네. 아무래도 그 우리 N수생 친구들 쓰기에 좀 더 부담이 덜 되겠죠, 이게? 그렇죠. 수능 비중이 크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수능 점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앙대학교가 개근상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네. 중앙대학교 입결을 다양한 이제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학교에서 발표하거든요. 이게 2026학년도에 발표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대기업이나 기본 이제 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입결 자료보다 다양한 입결에 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학교들도 그거 발표를 하나요? 네, 학교별로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부모님들께서도 단순 입결만이 아니라 연도별 분포라든가 전형별 입결에 이제 뭐 최저학력의 어떤 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입결의 최저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그 고정 댓글에다가 네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네네. 몇 개만 좀 올려주시면은 어머님 다운받으실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앙대학교 전체적으로 2027과 2028의 변화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시 전형을 말씀드리면 2028에서는 지역균형,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지역균형이 교과 90, 출결 10 이게 하나 있고요. 네. 학종은 3개 전형으로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탐구하는 학종, 모두의 학종, 최저 있는 학종 이렇게 세 전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네. 논술은 기존의 일반 논술에서 하나의 추가 논술을 재학생 위주의 창의형 논술을 도입했다. 이 창의형 논술은 최저가 없는 대신에 그 단과 대학별로 주요 전공 단위를 선발한다. 예.
로 87명 모집을 하고 수능 전에 시험이다. 정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입시는 아닌데 중앙대학교 캠퍼스가 네네. 저쪽에 이제 안성 지역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네. 중앙대학교 서울에 있는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 차이가 어떤 거죠? 학교 이원화 캠퍼스라서 네. 분교는 아닌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또 실제 입결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대를 쓰실 때 그 뭐 캠퍼스에 네. 고려 사항에서는 중간에 고민하셔야 될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네. 컨설팅 과정에서 다시 네. 뭐 안내를 드릴 그런 사안도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안내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구분해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화 캠퍼스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다. 학교는 같은 거죠. 같은 중학교 캠퍼스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논술 전형 네네. 조금 더 이제 깊게 네.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한번 다시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중앙대학교 2028 전형 계획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